안녕하세요. 요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일, 우리 자영업자들 기준에서 가장 큰일 뭐였었죠? 위드 코로나. 오늘이 10월 27일이에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정말 며칠 남지가 않았어요.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홀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 기준으로 해서 뭐 술집이나 고깃집 이런 분들은 직원이나 알바 공고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다는 기사도 접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기대심리 굉장하다는 거죠. 사실 저는 제 업장 자체가 배달을 좀 더 특화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는 그 소식이 아주 달갑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달가운 이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한번 그걸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배달을 전문점 굉장히 대세였잖아요. 그런데 대세였다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맞지가 않아요. 코로나가 초창기에 시작했던 작년 5월 7월 뭐 요때쯤으로만 보자면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냥 대놓고 정부에서도 배달 음식 시켜 먹어라, 장보러도 나가지 마라, 뭐 난리였으니까요. 근데 배달을 하는 업장들은 제한적이었고 그냥 말 그대로 주문이 쏟아졌죠. 그 몇 달 동안에는 사실 꿀을 빤 게 맞아요. 인정. 그런데 그 이후에 홀 장사를 아예 하지 못하고 제한된 시간마저도 온전한 손님을 받지 못했던 모든 업장분들이 배달로 눈을 돌리셨죠. 배달이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장들도 내가 하던 이 하나 두 개로는 답이 없구나. 수많은 샵인샵 브랜드들 다 받아들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찢어먹는 아비규환이 된 게 지금의 배달 시장이에요. 배달 전체 시장의 주문수는 3배가 확장됐네, 뭐 4배가 됐네 라고 하지만 업체 자체는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배달 업체 수 자체는 말 그대로 폭증, 폭발이라는 단어가 부족할 정도니까요. 시장이 아무리 커봤자 업체 수가 커지면 결국에는 업체 하나하나가 찢어먹는 값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코로나는 배달 업장에게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 이거 자연스럽게 배달 매출이 줄어들고 홀 매출로 간다는 거죠. 이럴 때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배달 업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술안주는 맛있는 요리와 곁들여 먹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뭐 대충 배고파서 한 끼 때우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굳이 구태여 집에서 배달 음식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용기에 오는 그 술안주를 용인했던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냐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홀 장사, 홀 매장으로 손님이 뺏기는 만큼 배달에서의 술안주, 야식 주문은 정말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게 저 혼자만의 그냥 예측이에요. 그러나 그게 나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객 단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 손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거 공감 안 하시나요? 재난지원금이 풀리는 그 시기에만 그냥 반짝하고 객 단가가 높거나 정상적인 주문이 들어왔을 뿐 그 이외에는 똑같은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최소 주문 금액에 맞춘 정말 낮은 금액에 간당간당한 그런 주문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잖아요. 배달 좀 오래 하셨던 분, 최소 2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야 진짜 이건 아닌데 배달비에 세금에 수수료에 다 띄고 나면 정말 1,000원 뛰게 하는 이 주문, 이런 주문만 하루 주문에 60% 70% 이건 진짜 아닌데 라는 생각 안 가지셨나요? 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업장의 입장 지금 챙겨줄 때가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데 배고프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하루의 마음의 위로 이런 거 한 끼 받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문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건 맞는데, 그렇지만 진짜 이 주문만 가지고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하셨잖아요. 사실 배달을 주로 시켜 먹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월 수입이 높으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서비스업에서 같이 일하는 사장들,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알바들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상적인 시간에 일을 하고 정상적인 밥대에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닌 분들. 우리도 12시 1시까지 일하고서는 배고파, 어디 먹을 데 없나? 하고 야식집이나 배달 음식 찾는 거 너무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그 손님들의 구성을 보자면 코로나 이전 시기엔 저희 같은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특히 밤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배달 음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전에 주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던 그 분들은 상대적으로 주문 금액이 줄거나 주문 양이 줄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원래 단골이셨던 배달 음식 주력 타겟층인 분들이 온전하게 직장을 다시 찾고, 그리고 알바라면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월 수입이 늘어나서 객단가가 늘어나는 그 선수단 구조를 되찾는 게 우선이에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원 쓰고 매출 나오고 장사 잘 되고 돈 잘 벌고 회식도 하고 그리고 배달 음식 시켜서 우리 직원들 알바들 고생하는 우리 식구들 간식도 주고, 이거 사라진 지 벌써 2년이라고. 2년. 배달 음식 배달 업장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는 맞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업장 수 조정이에요. 배달 안 하다가 갑자기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를테면 고깃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기타 등등등. 코로나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시작하신 그런 업장이 한둘이 아니죠. 근데 그런 시기가 반년, 1년 넘은 다음에 지금의 결과는 어떤가요? 할만하세요? 돈 돼요? 다들 얘기하잖아요. 배달 돈 안 되고 겁나 신경 쓰이고 짜증나고 뭐 등등등. 그 업장 분들이 정상적으로 홀 영업이 된다면 그냥 제 예상은 그래요. 자연스럽게 배달에 대한 비중이 줄어드실 거예요. 아예 대놓고서는 배달 안 해? 라고 극단적으로 딱딱딱 끊어질 거야. 배달 업장, 업체 수 자체가 줄어들 거야.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돈이 안 되면서도 옆에 카페가 배달비 2,000원 받으니까 나는 3,000원, 4,000원 받아야겠는데, 나는 저 옆집보다 커피값이 싸니까 배달비를 더 받아야겠는데 도저히 못 올리겠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한둘이에요. 그냥 일단 시작은 했고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그 업장들이 하나하나 바뀔 겁니다. 정상적으로 배달비를 받게 되겠죠. 아니면 판매가를 높이거나요. 상식적으로 홀 장사를 하던 그 매출과 똑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포장비, 배달비, 어플 수수료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게 판매가 대비 대략 30에서 40% 정도예요. 30에서 40%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를 받는다면 경쟁력이 없어져서 주문이 안 늘겠죠. 그래서 다 제 살 깎아먹고서는 내 마진 깎아먹고 판매가가 굉장히 저렴했단 말이에요. 혹은 배달비가 저렴했단 말이죠. 이게 정상화 된다면 그럼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그런 모든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판매가와 양과 음식의 퀄리티를 책정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아주 영리한 우리 똑똑한 프로 주문 고객님들은, 그런 업장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고 도태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업장 수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예요. 주문 수가 정리되는 만큼. 외국 사례를 보면은 위드 코로나를 했던 나라 중에서 다시 방역 수준을 높이고 굉장히 제한을 두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도 다시 그렇게 3단계, 4단계 가고 영업 금지, 제한 걸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10월 말에 이번에 시행되는 게 있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코로나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매출이 얼마나 빠졌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빠진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거죠. 우리 이거 사실 위헌 판정이 난 건 굉장히 오래됐지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과거에는 어땠냐는 거예요. 소상공인 희망 무슨 자금 어쩌고 자금 디딤돌 버팀목 이래가지고 5차에 걸쳐서 줬는데, 이번에 손실보상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전에 손실보상은 두터운 보상 어쩌고 하면서 진짜 솔직히 너무 복잡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손실보상만큼은 굉장히 단호하고 확실해요. 뭐예요? 다 필요 없어. 영업 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 이것만 줄 거고, 영업 제한 업종 중에서는 매출이 감소한 업종만 줄 거고, 정확하게 줄어든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금액의 손실률을 계산해서 적용해서 보상해 줄 거야. 완전 단호박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긴요. 이전의 기준은 그냥 일회성으로 주고 마는 거였지만 이번에 만들어진 이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해서 줘야 되니까.
아 이게 뭐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선진국의 기준에서 본다면 선진국은 소상공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OECD 몇이다 어쩌다 그렇게 경제 구조가 작고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닌데 보상을 해줘야 되는 소상공인이 많아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영업 제한과 영업 금지를 지금처럼 방대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는 아주 치명적으로 국가가 도저히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없는 수준 이전에는 다시는 영업 금지나 영업 정지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하지는 않겠다. 이거 얼핏 듣기에는 소상공인 막 이렇게 달래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죠. 앞뒤, 전후, 좌우 다 살펴보면 더 이상 국가가 영업 제한, 영업 금지를 억지로 시행을 하면서 이걸 보상해 줄 수 있는 한계치까지 찬 거예요. 그때는 뭐다? 배달이 갑자기 그렇게 터지면서 배달업이 말도 안 되게 치트키를 쓴 것처럼 장사가 잘 되는 시기는 이제 앞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면은 우리 배달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다 현실 반영을 해야 돼요. 판매가 올려야 돼요. 판매가도 올리고 서비스 구조도 재편을 하고 모든 것들을 재편을 해서 얼마를 팔더라도 내가 돈이 남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쓰는 거 인건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도 다시 바꿔야 돼요. 자, 전문 배달 업장 중에서 샵인샵 엄청 많이 하는 그런 매장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브랜드 해서 얼마나 보세요? 어떤 것들은 200, 300, 어떤 것들은 500, 많이 하면 1000. 뭐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게 300, 500, 1000에서 십시일반 막 모았던 그 브랜드들의 매출이 반동강이 나고 3분의 1 동강이 나면은 그러면은 버티실 수 있어요? 단일화시키고 간소화시켜서 내가 혼자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써봤자 알바 1명, 직원 1명 정도? 간소화와 마진율,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게 앞으로의 위드 코로나에서의 우리 배달 업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를 느낌이 아직도 안 오세요? 여기까지 할게요.